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지만 그중 하나를 길게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창작된 이야기임을 미리 밝힙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 집은 1930년대에 지어진 2층 목조 건물로 한때는 마을의 부유한 가족이 살던 곳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이후로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공간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 가는 것을 꺼렸다. 특히 밤이 되면 집 근처에서 괴이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곤 했다. 낮에는 까마귀들이 지키고 있는 듯한 그 집은 무언가 으스스한 기운을 풍겼다. 하지만 이러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어느 가을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온 대학생 4명이 있었다. 그들은 각각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우, 영상 제작을 전공하는 지훈, 그리고 호기심 많은 쌍둥이 자매인 서연과 서희였다. 이들은 학교 과제로 시골 지역의 민속 과전설을 소재로 영상물을 제작하기로 했다. 마침 그 마을의 폐가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그 폐가에 들어가 촬영을 해보자는 계획을 세웠다.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4사람은 촬영 장비를 챙겨 폐가로 향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건물의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호기심과 모험심에 불타는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낡고 삐걱대는 나무 바닥이 불안하게 울려 퍼졌고 먼지가 자욱한 공기가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각 방을 조사하며 영상 촬영을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특별한 점은 없었다. 벽지 너머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오래된 가구들은 먼지에 덮여 있었으며 이따금씩 튀어나오는 쥐소리에 놀라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폐가 안은 점점 더 음산한 분위기로 변해갔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갑자기 알 수 없는 울림이 집안 가득 퍼져나갔다. 그거 들려? 건우가 물었고 지훈과 서연, 서희도 이상한 소리를 듣고 움찔했다. 소리는 사람의 울음소리 같았다. 곧이어 어느 순간부터는 발걸음 소리마저 들리기 시작했다. 4사람은 서로 불안한 눈빛을 나누었지만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겨냈다. 지훈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발걸음 소리는 2층으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그들은 오래된 아이의 방을 발견했다. 벽에는 고풍스러운 인형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그중 한 인형이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져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물론 바람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왠지 모를 섬뜩함이 피어올랐다. 그때 갑자기 전원이 깜빡이더니 방 한쪽 구석에서 사람이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에 초점 잃은 눈을 가진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마비된 듯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 없었다. 잠시 후 여인이 희미하게 여기서 나가 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슬퍼 보였지만 동시에 간절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그제야 4명은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다. 돌아 나오는 길 문틈으로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여인이 슬프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폐가를 벗어난 후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도시로 돌아온 이후 영상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모든 파일은 무슨 일인지 손상된 상태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 겪은 일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 폐가에 간 적이 없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여인의 마지막 미소는 항상 그들의 꿈속을 어지럽혔다. 이후로 그 집은 여전히 마을에 남아있다. 다만 4사람이 경험한 이야기는 또 하나의 전설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집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2번째 이야기작은 시골 마을, 사람의 발길이 드문 깊은 산중에 자리한 낡은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저택을 딴 저택이라 불렀습니다. 오랜 세월 아무도 살지 않아 폐허가 된 그곳은 기괴한 소문들로 가득했죠. 누군가가 그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은 어느 대학교의 탐사 동아리가 여름방학을 맞아 그 마을을 방문하면서였습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신비로운 산림과 천혜의 자연을 탐험하려는 계획이었죠. 6명의 학생, 동아리의 리더인 지훈, 그리고 그의 오랜 친구인 지수, 체력 담당 승현, 사진 작가 연호,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인 희준과 소미가 참여했습니다. 첫날 학생들은 마을에 도착해 마을 이장님의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장은 낯선 젊은이들을 반갑게 맞이했으나 그들의 탐사 계획을 듣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외딴 저택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장은 묵직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 집에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오래전부터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있었다네. 아무리 젊음이 혈기왕성하다지만 그곳은 위험해. 하지만 호기심 많은 젊은 대학생들에게 이장의 경고는 오히려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날 밤 학생들은 저택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저택이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 가족이 집단으로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택에 발을 들인 이들은 모두 실종되거나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생들은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마을 뒤에 위치한 작은 숲이었는데 점차 그 깊이를 더해 갈수록 나무들은 빽빽해지고 숲 안쪽은 기이하게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훈의 눈에 저 멀리 낡고 커다란 저택이 보였습니다. 구름 낀 하늘 아래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을 주는 건물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신중히 접근하여 저택의 외부를 살폈습니다. 문은 녹슬어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집 주변에 새의 시체들이 많다는 것이었죠. 누군가가 숲속 깊은 곳에 집을 지은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옛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내부는 오랜 세월 버려진 냄새로 가득했고 벽에는 정체불명의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동아리의 제잘거림이 무거운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세 팀으로 나뉘어 저택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연호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소리난 쪽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경악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곳에는 오래되어 보이는 일기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 속에는 누군가의 참혹한 일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 집은 살아있다. 연호는 떨어진 일기장을 움켜잡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일상이 담긴 그 글들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느껴졌고 그곳에 사라진 가족들의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일기장을 통해 이 집이 단순한 폐허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했던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들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잠에서 깨어나 약간 열린 창문을 통해 바람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소리는 낮게 울리다 인해하기 울음소리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피곤함에 다시 잠이 들고 말았죠. 다음 날 승현은 자신의 몸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젠 단단히 잠들었던 것 같았지만 기억할 수 없는 이상한 꿈을 꿨던 느낌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지만 그 상대가 누구인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택에 다시 가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돌아간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두려움을 억누르며 다시 저택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마치 그들을 초대라도 하는 듯 문은 저절로 열렸습니다. 지훈이 가장 앞에 서서 천천히 집 안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전보다며 배는 더 무거운 공기를 느꼈고 이내 지훈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인간의 뼈였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고 할 때 문은 쾅하고 닫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랜턴 불빛에 비친 것은 복도 끝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희미한 실루엣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소미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위험해.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결코 떨어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복도를 빠져나가려고 해도 걸으려 할수록 몸이 무거워지더니 같은 자리를 맴도는 기분이 들었죠. 학생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거울로 주변을 비춰봐. 그의 안내대로 모두 다양한 방향으로 랜턴을 비추었고 이내 벽에 걸린 커다란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엔 현실과는 또 다른 무언가가 보였고 그 속에서는 손짓을 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갇혀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의 입모양은 도와줘 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용기를 낸 지훈이 거울을 향해 달려가자 그와 동시에 모든 것이 다시금 고요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나중에 깨어났을 땐 마을이장의 집 침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들의 피로와 공포를 이해하는 듯 보였죠. 학생들은 그 후로 다시 저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언가의 영향을 받은 듯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결코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올 때쯤 저택은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오랫동안 행방불명되었던 가족의 유골이 발견되었으나 그들은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꿈속에서 가끔 모습을 드러낼 뿐이었죠. 그날의 경험이 완전히 잊혀지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도시 괴담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저택에 관한 이야기를 피하고 있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숲 깊숙이 잠들어 있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